오늘은 산더미 불고기를 만들 겁니다. 그런데 콩나물을 직접 키워서 만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콩나물은 과연 어떻게 키우는 걸까? 알고 보니까 콩나물 콩이란 녀석이 있더라고요. 일단 깔끔하게 세척해주는 걸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려야 되는데 왼쪽이랑 오른쪽의 차이가 많이 나죠. 왼쪽이 불려져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키우기 시작을 해야지 싹이 튼답니다. 다음에 준비해줄 거는 솜을 깐 다음에 그 위에다가 물을 부어주면 돼요. 이 솜에다가 물 까는 거는 옛날 탐구 생활 있을 때 못 녹쓰는 거 할 때가 가장 최근이었는데 정말 오래 지났네요. 그 다음에는 위에다가 이 콩나물 콩을 뿌려주는 걸로 준비가 끝입니다. 가만히 기다리면 되죠. 보통 콩나물은 5일 정도를 걸리는데 제가 5일 동안 연속해서 촬영한 거를 빠르게 돌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콩나물은 주위를 까맣게 해놓고 암실에서 키워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빛이 드는 장소에서 키워봤습니다. 왜냐면은 남들이 하지 말란 걸 해봐야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밝은 데서 콩나물을 키우면 얘가 녹색으로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괴상한 녀석들이 나왔습니다. 마치 슈퍼마리오에 나오는 식충 식물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이 녀석을 이제 수거를 해가지고 요리를 만들어야 되나 해가지고 꺼내봤는데 굉장히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맡아보니까 마치 먹으면 죽을 것 같은 냄새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이걸 치우기로 하고 다시 제대로 된 걸 키워봤어요. 이번에는 뚜껑을 덮어가지고 깜깜한 곳에서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보이시던 그런 콩나물이 나온 거죠. 그나마도 완벽하게 가리진 않아가지고 살짝 녹색이 있긴 한데 그래도 훨씬 더 튼실하게 나왔고 줄기도 훨씬 더 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콩나물을 기를 때 어두운 데서 기르는 거는 어두운 데서 했을 때 훨씬 더 잘 자라고 훨씬 더 오동통하게 나오고 훨씬 더 빨리 자라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먹어봤더니까 상당히 아삭아삭하고 뿌듯한 콩나물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다양한 요리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준비할 거는 쌀이에요. 쌀을 불려도 되고 안 불리셔도 됩니다. 사실 쌀을 불리고 안 불리고의 차이는 나중에 뜸들이는 시간과 상관관계가 있는 거지 이걸 막 한다고 해서 더 맛있는 게 나오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밥맛이 없어지는 건 또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생쌀을 준비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걸로 콩나물 밥을 할 건데요. 콩나물 밥은 안에 콩나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콩나물이 비린 향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밥에다가 살짝 향을 가해줄 거예요. 다시마랑 미림을 넣어주시고 이번엔 냄비밥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편한 거는 그냥 밥솥에다 지으시는 건데 밥솥에다가 콩나물밥이나 이런 걸 지으면 집에서 밥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냄비밥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오징어까지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뭔가 씹힐 수 있는 걸 넣어주는 건 좋겠죠. 다진 고기를 넣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여기다가 쌀을 넣고 버터와 함께 살짝 볶아주면 되겠습니다. 쌀이 어느 정도 투명해질 때까지만 볶아주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오래 볶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버터가 없다면은 기름으로 볶아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계량해둔 물과 미림 다시마를 넣어주고 모두 잠기게끔 잘 섞은 다음에 뚜껑을 덮고 타이머로 20분 동안 약불에서 가열해주도록 할게요. 그 사이에 양념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진간장과 들기름 조합을 썼는데 묵간장이나 참기름으로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취향에 따라 골라주시고요. 20분이 지나면은 뚜껑을 열어가지고 콩나물을 넣어주시고 다시 10분에서 15분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10분 정도로 하면은 살짝 아삭아삭한 식감이 남아있을 거예요. 15분 정도 하면은 질깃질깃해질 겁니다.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익혀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쪽파 정도를 넣어가지고 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양념장 해가지고 비벼주시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콩나물 밥이 되겠죠. 오징어를 사용하셔도 괜찮고 다진 고기 사용하셔도 괜찮고 다른 것들을 넣으셔도 좋습니다. 이번에 밥을 먹었으니까 면 요리를 한번 해볼게요. 재료를 대충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깻잎은 얇게 썰어주시면 되고요. 이걸로 육회를 만들 겁니다. 콩나물 육회 비빔면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최대한 길쭉길쭉하게 썰어서 식감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여기다가 육회용 소스를 만들 건데 요거는 어딘가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저도 적어놓고 거의 10년 가까이 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소고기 육회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고기 양념에도 괜찮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고기랑 버무려 가지고 넣으시면은 육회 완성이고요. 빠지면 안 되는 배를 가져와 가지고 채를 썰어주시고 보관하실 때 이런 배주스에다가 보관을 하시면은 색깔이 변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면을 준비해야겠죠. 근데 면을 삶을 때 귀찮으니까 콩나물도 같이 삶아주시면 됩니다. 거의 한 2분 30초 정도를 익히는 건데 요거를 찬물에 헹궈 가지고 물기를 쫙 빼서 가져오신 다음에 비빔면 소스를 같이 써주시면 돼요. 이게 아니면 뭐 집에서 따로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지만 이게 훨씬 더 간편하고요. 나머지 채소를 넣어가지고 비벼주신 다음에 플레이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다가 배를 얹고 그 위에다가 육회를 얹고 계란 노른자 하나 살포시 얹어주면은 그럴듯한 녀석이 나왔습니다. 사실 요거는 조합 자체가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라서 완전 치트키라고 할 수 있죠. 비빔면 위에다가 뭘 얹어도 사실상 맛있지 않습니까? 근데 육회까지 얹었는데 이 육회 양념은 정말 한 번쯤은 만들어 보셔도 될 정도로 괜찮은 녀석입니다. 한번 적어뒀다가 꼭 사용해 보셨으면 하는 녀석이에요. 비빔면 완성해 봤고요. 밥과 면
면을 먹었으니까 빵을 만들어 봅시다. 일단은 제육볶음 비슷한 걸 하나 만들 거예요. 이 양념 같은 경우에 물기를 최대한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야지 막 물이 생기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오늘은 냉동고기를 사용할 건데 보통은 냉동고기를 사용해가지고 고기 요리를 하실 때 잡내가 많이 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해결 방법 중에 하나는 이 녀석들을 완전 바삭하게 구운 다음에 양념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 전 단계부터 양념을 넣기 시작하면은 마이야로도 안 생기고 구워서 하는 것보다는 잡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이 상태로 잘 볶아주신 다음에 바로 콩나물을 왕창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볶아지는 과정 중에 콩나물에서 수분이 나와가지고 양념이 더 잘 섞이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콩나물 불고기를 만들어 두셨으면은 요걸 사용해가지고 그럴듯한 음식을 또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먹어도 괜찮지만 저는 조금 더 특별한 방식으로 또띠아를 가져와가지고 요걸 펼쳐준 다음에 이 위에다가 불고기를 쫙 펼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당연히 치즈가 들어가겠죠. 저는 피자 치즈를 쓰고 있지만 그냥 슬라이스 치즈나 체다 치즈 아무거나 넣어도 좋습니다. 유지방은 무조건 맛이 있거든요. 뚜껑을 하나 덮어준 다음에 뒤집어줘야 됩니다. 근데 잘 못 뒤집는 분들을 위해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이런 접시를 가져오셔가지고 접시 아래쪽으로 놓고 휙 돌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로를 꺼내면은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뒤집을 수가 있으니까 조금 두려움에 있으신 분들은 팁을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피자 모양으로 적당히 잘라가지고 단면을 살짝 보여드린 다음에 마요네즈 같은 거를 잔뜩 뿌려가지고 드시면은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양념 자체를 조금 뻑뻑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유가 이렇게 수분이나 기름기가 많이 흐르면은 먹을 때 매우 불편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즘 날씨도 춥고 연말이고 하니까 뜨끈한 음식을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를 위해 가지고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요건 갈비인데요. 딱히 갈비를 준비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생색만 낼 정도로 한 조각씩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해서 팬에다가 노릇노릇 구워주시고요. 시판되고 있는 갈비 양념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을 1시간 정도 끓여두셔야 돼요. 저는 압력솥을 사용해가지고 30분 정도만 할 겁니다. 그 사이에 이제 물갈비 양념을 만들어야 됩니다. 요거는 그냥 빨간 육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요런 재료들이 들어가 있는 그냥 빨간 물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치킨 스톡을 써가지고 맛 자체에 굉장히 감칠맛을 많이 넣었지만 그렇지 않으셔도 돼요. 슴슴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물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전골에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재료들을 그냥 막 썰어주시면 됩니다. 사실 전골 먹을 때 아무도 이거를 막 집중적으로 골라 먹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이 보셨던 사이즈대로 대충만 썰어주셔도 어차피 계속 끓이다 보면은 채소가 다 거기가 됩니다. 그리고 꼭 면 같은 거를 준비해 주시면 조금 더 풍성하게 드실 수 있어요. 자, 이때쯤이면은 갈비가 다 완성이 되었을 거거든요. 요 갈비를 가져와 가지고 바닥에 쭉 한번 깔아준 다음에 양념도 다 같이 부어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양파와 대파를 넣어가지고 단맛이 빨리 우러날 수 있게 해주신 다음에 나머지 재료들을 다 때려 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만들었던 물갈비 양념이라던가 당면이라던가 버섯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콩나물을 넣습니다. 콩나물을 넣고요. 콩나물을 계속 넣습니다. 콩나물이 조금 과할 때까지 계속 넣어주시면 돼요. 이 전골의 특징은 뭐냐면 콩나물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가지고 나머지 재료들을 조금만 넣어도 풍성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고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g 밖에 안 되지만 샤브샤브 고기이기 때문에 여러 장이 나오거든요. 이걸 이렇게 덮어놓으면은 마치 고기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이러면은 플라시보 효과로 고기를 왕창 먹는 효과가 생깁니다. 요걸 가열하다 보면 이렇게 푹 꺼질 때가 있는데 이쯤 돼가지고 고기들을 다 벗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자리에 있는 육수에다가 얘를 담궈가지고 샤브샤브처럼 먼저 고기를 드셔주시면 돼요. 고기를 먹은 다음엔 남는 거는 뭐냐? 두 번째 타겟은 콩나물이에요. 이때쯤이면은 콩나물이 거의 다 익어 있을 상태거든요. 요걸 이제 라면처럼 드셔주시면 되겠습니다. 콩나물을 한꺼풀 벗겨내시면 그 밑에는 뭐가 있냐? 당면이 있어요. 면을 한번 또 드시는 겁니다. 저처럼 면을 좋아하는 사람은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비가 튀어나오는 거죠. 요거를 한 사람당 한 점씩 마치 디저트처럼 드시면 되겠습니다. 쏙 빠져나오는 갈비를 적당히 잘라가지고 먹으면 되는데 갈비가 작아요. 그래도 이때쯤이면 다 배가 부를 거예요. 왜냐? 콩나물이 이만큼씩 있으니까요. 별로 부담되지 않으면서 콩나물은 왕창 들어가가지고 배는 부르고 실속 있는 전골입니다. 저는 이제 콩나물을 만들어가지고 먹으려고 했는데 제 손으로 재료를 만들다 보니까 먹으면 죽지 않을까라는 이런 불안감이 생겨가지고 거기까지는 못했어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맛있고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고마워요.